아이쿠, 중간에 그 업로딩 하는데 폰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난다고 자동으로 이 컷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하는 중간에 강제로 휴대폰 열 받는다고 끊겼습니다. 요런 일들도 있네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제가 아까 끊긴 부분을 표시를 했는데 그 윗부분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왜곡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일련의 후속 연구들이 상황 프레임의 중요성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쿡의 새로운 책에서도 방관자 효과의 증상이 이야기된다. 예를 들어 키티의 피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경찰에 알리기보다는 서로에게 그 일을 떠넘김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키티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고 적고 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만으로 상황 프레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흰 연기의 비극.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가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실험자는 용물을 보기 위해 실험실을 떠났다.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도중에 실험실 구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설정이었다. 대낮에 대학 실험실에서 정체불명의 연기가 솟아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 상황을 실험자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지였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위급 상황에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정말로 떨어뜨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 실험에서는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달리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어떤 사람은 다른 2명의 사람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가설과 일치하게 사람이 늘어날수록 참가자가 실험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행동은 감소하였다. 혼자 있을 때는 75%의 사람들이 실험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였지만 다른 2명의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겨우 38%만이 실험자에게 보고하였다. 심지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눈물이 날 지경이 되도록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낮에 명문 대학 실험실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있는 걸로 봐서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실험실에서 가끔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보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안심하였다. 그들의 준법 정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안전의식이 약해서도 아니다. 바로 상황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위급 상황에 함께 있다는 점, 바로 그 상황적 변수가 사람들을 위기 상황에서 주저하게 만든다. 인간의 행동이 본성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2003년 2월 18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2003년 2월 18일, 그날 아침 나는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체육관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구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화재려니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화재는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갔다. 결국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가 되고 말았다. 온 국민들을 기쁜 슬픔에 잠기게 한 것은 단순히 사망자의 규모만은 아니었다. 사망자들이 남긴 애절하고 간절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들이 전 국민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다. 저자를 더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지하철 내부의 모습을 담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사진을 보면 객차 안에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빨리 객차에서 나왔더라면 희생자의 수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이 사진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앞에서 소개한 컬럼비아 대학교 실험 장면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객차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 사람들은 객차에 차오르는 연기를 보고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별일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심 불안하고 이상했겠지만 가만히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안심했을 것이다. 객차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일이 가끔 있나 보다. 나서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즉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물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안전 매뉴얼 마련, 승무원의 윤리의식, 화재 예방 체계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의 위험 인식이 저하된다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이 생각 때문에 대구 지하철 참사만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깝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위험 인식이 줄어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안전 행동을 의도적으로 더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상황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그렇죠. 세월호 참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제가 주말에 사람들 만날 때 광역버스를 탔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안전벨트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붉은색을 누르다가 너무 안 되니까 다른 쪽 손으로 벨트를 이렇게 잡고 빼게 한다고 하다가 그 손가락이 그 벨트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몰랐는데 웅성웅성해서 버스 기사님도 막 대화를 나누고 그 할머니 옆에 반대편에 앉은 분들도 막 그 할머니한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막 웅성웅성 하길래 좀 뭐가 사건이 터졌구나 했는데 이제 버스를 세우고 들어보니까 손가락이 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어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 남자분들이 약간 먼저 나서서 이런 상황인데 기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위가 필요하냐, 칼이 필요하냐, 그 벨트를 좀 잘라내야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의견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19를 나서서 부를까요 하기도 좀 애매했고 말을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먼저 나서서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19 신고를 안 했었는데 119에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은 막 하시면서 막상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나라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말 것 같은데 그리고 한정된 버스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일단 먼저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커트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로 벨트를 잘라서 그 할머니 손이라도 좀 자유롭게 손가락을 뺄 수는 없었거든요. 손이라도 자유롭게 한다고 이제 자르고 나서 그분들이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구조대가 그거를 벨트를 딱 빼서 손가락이 이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피도 안 통하고 그 할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이렇게 통증 호소하셨거든요.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또 막상 저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이거 다 조용하면 아마 제가 또 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또 나서서 하는 사람 있으면 또 막상 내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약간 멈칫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떠오르네요. 군중의 힘. 미국 미시간 대학에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학생들만의 연례 행사가 있었다. 누드 마일 또는 네이키드 마일이라고 불리는 행사로 매년 마지막 수업날 밤 12시에 학생들이 옷을 벗은 채로 1마일을 뛰는 것이다. 자발적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원래는 이 대학의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졸업 기념으로 시작했던 작은 행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행사를 처음 구경하던 날 그 규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자유분방한 미국의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벌거벗은 채로 달리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군중이라는 상황의 힘 때문이다. 이 학생들도 혼자서는 결코 옷을 벗고 캠퍼스를 뛰지 않는다. 그러나 군중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과 유사한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제하던 행동들, 심지어 충동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군중 속의 개인이 바로 그런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군중이라는 상황이 사람의 행동을 극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대학 캠퍼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1964년 6월 8일 뉴욕타임즈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한 남자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는 긴박한 상황을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 마땅히 그 사람을 걱정하고 만류해야 할 군중들이 오히려 뛰어내려! 라고 외쳤다는 충격적인 기사였다. 군중 상황이 사람들을 돌변시키는 경우는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2007년 1월 4일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지난 2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도심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이를 비관한 우 모양이 한 호텔의 6층 창가에서 자살을 기도할 당시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빨리 뛰어내려! 라고 부추겼다. 구경꾼들은 자살 기도 현장을 에워싼 채 우양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쓰촨성 일간지 첨부조보가 4일 전했다. 일부는 맞은편 건물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결국 우양이 5시간 만에 설득당해 자살을 포기했을 때엔 구경꾼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도덕이 폐륜에 이르렀다. 루신이 쓴 정신이 마비된 중국인을 보는 듯하다며 구경꾼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다. 와, 그럴만하죠. 고층 빌딩이나 다리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대규모 군중이 되면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진다. 혼자서 볼 때는 자살 시도자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심지어 뛰어내려라고 소리치는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한다. 1964년 6월 8일에 뉴욕에서 가장 비인격적이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곳에 우연히 모여 있었을까? 중국 청두시에서 인간성이 가장 못된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날 그 호텔 앞에 우연히 모여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중국 네티즌의 반응처럼 정말 도덕이 폐륜에 이르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일이 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예일대의 만 교수는 이 현상이 개인의 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군중이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목하고 이런 군중을 가리켜 미끼 군중이라고 불렀다. 베이팅 크라우드인가요? 개인이 군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자아 실종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모라라고 부른다. de-individuation이라고 부른다. 글자 그대로 군중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침몰하고 마는 현상이다. 참 아닌데 그죠? 옳지 않은데.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각 개인의 내면만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덕이 폐륜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거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옳지 않다. 그보다는 행동할 당시의 상황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중이라는 상황의 힘이 내면의 힘을 능가하는 현상이 성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할로윈에는 아이들이 일집에 몰려다니면서 Trick or Treat이라고 외치며 사탕을 선물로 받는다. 할로윈 날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집주인이 사탕 항아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말하고는 일부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인의 말대로 하나씩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가져가는지 관찰하였다. 놀랍게도 아이가 혼자 왔을 때는 집주인의 말대로 하나씩만 가져가지만 여럿이 함께 왔을 때는 주인의 말을 어기고 2개 이상의 사탕을 가져갔다. 어린아이들도 옆에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못된 행동을 한다. 아이들의 본성이 악한 것인가? 아니다. 군중이라는 상황이 아이들의 행동을 극적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 옛날에 LA 폭동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들의 소유잖아요. 그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이. 근데 폭동이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덩달아서 그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그 영상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상황들도 그게 범죄인데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게 범죄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망각하고 그냥 나도 하면서 챙겨가고 그것도 아마 이 상황이 그 군중이란 그게 또 많아지니까 또 다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군중이라는 상황과 어떤 그 상황의 프레임들이 행동들을 극적으로 바꿔놓는 거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 오늘 짬독서 어땠나요? 그냥 조금 여유가 되는 시간, 메꾸기 힘든 상황에 이게 조금이나마 그냥 시간을 채워주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 또 짬이 날 때 읽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광복절 밤 9시 55분이네요. 좋은 밤 되시고 또 뵐게요. 안녕.